안녕하세요. 소울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동훈 교수가 엮은 세계 민담 전집 가운데 한국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5살 난 총각이 18살 난 처녀에게 장가를 갑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다. 물론 총각은 아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면부지인 이 두 남녀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지켜봐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집안에 구대 독자가 살고 있었다. 워낙 손이 귀한 집안의 자식이라 하루라도 빨리 자손을 볼 요량으로 집안 어른들이 나이 15에 서둘러 장가를 보냈다.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봐서 훌륭한 색시를 고른다고 골랐다. 나이는 신랑보다 3살 많은 18살이었다. 신랑은 상객을 대동한 채 말을 타고 신부집으로 갔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례를 치르는데 신부가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면서 힘들어했다. 주변에서는 꼬마 신랑한테 시집을 가려니 마음이 좀 심란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신방을 엿보던 사람들도 어느덧 흩어지고 밤은 깊어가는데 신방에는 신랑과 신부 단둘이만 남았다. 옷을 벗겨야 한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어찌해야 할지 잘 몰라서 이리 살펴보고 저리 들춰보면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내내 돌부처처럼 앉아있던 신부가 갑자기 앞으로 푹 쓰러졌다. 그러더니 배를 움켜쥔 채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다가 사람을 부르러 문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뒤에서 신부가 옷자락을 꽉 잡았다. 돌아서서 신부의 얼굴을 보니 그 표정이 너무나 간절하였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나가면 큰일 나는 모양이구나 생각하고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엉덩이를 딸막거리고 있는데 신부가 곧 숨이 넘어갈 것처럼 끙끙 앓다가 홀연 두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는 배에 힘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리 사이로 무엇인가가 쑥 나오는데 어린아이가 분명했다. 얼떨결에 아기를 받은 신랑은 언젠가 들은 대로 탯줄을 자르고 얼른 아이를 수습했다. 고추가 달려 있었다. 죽을 힘을 다한 끝이라 그러한가. 탈진한 듯 신부는 그 자리에 폭 고꾸라지고 말았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꼭 감은 신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좌르르 흘렀다. 첫날 밤에다 갓난쟁이라니 기가 막혀도 여러 번 막힐 노릇이었다. 자식 얻기를 원했지만 이건 빨라도 너무 빨랐다. 신부와 아기를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신랑은 방문을 열고 나가서는 안채로 향했다. 장모님, 장모님, 저 좀 보세요. 얼핏 잠이 들었다가 화들짝 놀랍게서는 무슨 큰일이 났는가 싶어 장모가 뛰어나왔다. 장모님, 저는 밤중에 밤참을 먹는 습관이 있어서 영 잠이 오질 않습니다. 미역국에 따뜻한 밥 한 그릇만 차려서 내다 주세요. 첫날 밤에 별일도 다 있다 싶었지만 세사위가 하는 부탁인데 들어주지 않을 수도 없었다. 장모는 새로 밥을 한 그릇하고 맑은 미역국을 끓여서 신방에 들여보내 주었다. 입맛이 없겠지만 아이 생각을 해서라도 먹어야 할 겁니다. 신랑은 밥을 국에 말더니 숟가락으로 떠서 신부의 입에 넣어 주었다. 신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받아 먹었다. 그럭저럭 새벽이 가까워졌다. 신랑이 열심히 무언가를 궁리하더니 아기를 품 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는 당신 품 안에 돌아올 겁니다. 이 말만 남기고서 신랑은 신부의 집을 몰래 빠져나갔다. 샛길로 동구 밖을 벗어나 냇가로 가더니 나무다리 아래 한쪽 구석에 아이를 싼 포대기를 살짝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사람들 눈을 피하여 다시 신방으로 돌아왔다. 날이 밝자 신랑은 이른 아침부터 본가로 돌아가겠다고 재촉하기 시작했다. 법도대로라면 이틀을 더 머물러야 하지만 집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더 머무를 수 없다고 했다. 몸이 편찮으신 걸 보고 왔는데 지난밤 꿈에 어머니의 상여가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다. 갈 길이 급한데
색시는 몹시 피곤해 보이니 한 열흘쯤 뒤에 보내주세요. 그 말과 함께 신랑은 신부집을 하직하고 상객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큰 길로 나서서 냇가에 이르자 신랑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사람들한테 말했다. 다리 아래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서 좀 살펴봐 주세요. 사람들이 다리 아래를 살펴보니 정말로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다. 아이를 데려오자 신랑이 부친한테 말했다. 아버지, 참으로 신기한 일도 다 있지요? 어젯밤 꿈에 청룡이 제 몸을 휘감더니 이 다리 밑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아이를 발견했어요. 이 아이는 하늘이 저한테 주신 게 분명하니 제 아들로 삼아서 키우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친 또한 신기하게 생각했다. 워낙 자손이 귀한 집안인지라 이렇게라도 아기를 얻은 것이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 걱정스럽기도 했다. 내 각시가 이 아기를 보면 뭐라고 할지 걱정이구나. 그러자 아들은 자기 가슴을 탕탕 치면서 호기를 부렸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인네가 가장의 말을 어찌 거역한단 말입니까? 그로부터 열흘 뒤에 신부가 탄 가마가 신랑 댁에 당도했다. 신부는 용모가 단정할 뿐 아니라 몸가짐도 조신한데 왠지 얼굴에 수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런 며느리한테 갓난아기를 내밀기가 내키지 않았지만 이왕 그렇게 된 일인지라 시어머니는 눈치를 살피면서 아기를 안겨주었다. 하늘이 준 아이라며 자꾸만 고집을 부리니 난들어쩌겠니? 노여워 말고 정을 붙이도록 해봐라. 신부가 사연을 듣고 보니 제 몸으로 난 아이가 분명했다. 아이를 받아 안으려니 그만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속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하면서 며느리를 다독이는 것이었다. 그 후 신부는 시부모를 지성껏 모시고 아기를 정성을 다해서 키웠다. 그러자 집안에 보배가 한꺼번에 둘이나 들어왔다면서 사람들의 치아가 대단했다. 그러니 그 색시가 신랑을 대하는 마음이 오죽했을까. 나이가 자기보다 적다지만 담뿍 믿고 의지하며 존경까지 하는 것이었다. 신랑 또한 그런 아내를 흔쾌히 받아들여주고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했다. 그러니 집안일이 두루두루 잘 풀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부부는 달빛이 내리비치는 정원을 함께 거닐었다. 달을 바라보던 남편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넌지식 꺼냈다. 당신하고 혼이 난 그날도 저렇게 달이 밝았었지. 이제 다 지난 일이 됐으니 말해주어요. 저 아이를 어떻게 가지게 된 건지를.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는 듯하더니 이내 눈시울을 붉혔다. 다 저의 행실이 단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처녀적에 보름날 밤에 친구들과 함께 강가로 목욕을 하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소변이 마려워 강변 숲에 나와서 볼일을 봤는데 숲 위에 달이 언뜻 비치는 듯하더니 달빛이 저를 쌓아놨습니다. 갑자기 몸이 떨려오더군요. 그리고는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보니 친구들은 여전히 강에서 목욕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자꾸 배가 불러오더니 그만. 그러자 신랑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하, 그리 된 일이었군요. 뭔가 사연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그렇다면 저 아이는? 그래, 전에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요. 신랑은 양푼에 깨끗한 물을 한가득 떠오더니 다시 아이를 안고 나왔다. 그가 바늘로 아이의 손끝을 따서 피 3방울을 양푼의 물에 떨어뜨리자 그 피가 한데 모이더니 양푼에 비친 달 그림자에 맞춰서 빨간 동그라미를 이루었다. 이렇게 신기할 때가. 이 아이는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니군. 하늘이 우리에게 준 아이야.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아내의 환한 얼굴에도 비로소 밝은 미소가 퍼졌다. 그 후 부부는 그 아이 말고 삼형제를 더 두었다. 다들 용모가 출중하고 재주가 뛰어난 아이들이었다. 사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니 나중에 그 집안에서 삼정승 6판서가 나왔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상객은 혼인 때의 가족 중에서 신랑이나 신부를 데리고 가는 사람입니다. 소피는 오줌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양푸는 운두가 얕고 바닥이 편편한 녹그릇입니다. 음식을 담거나 데우는 데 쓴다고 합니다. 운두는 그릇이나 신, 모자 따위의 둘레나 높이를 말한다고 하는군요. 참고 문헌 및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신동훈 교수가 엮은 세계민 담전집 가운데 한국편에 있는 첫날 밤에 얻은 아이가 텍스트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닷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지역의 문화의 한국인의 통과의례 등의 누리집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레디베이비 204의 산후조리의 대표 음식 미역국 제대로 알기와 네이버 블로그 닥터 오의 소학과 이야기에 신생아 제대 탈락 및 관리 네이버 블로그 댕댕이 라운지에 강아지 똥 싸기 전 도는 이유 손원천 기자의 서울신문 기사와 사진 엽고 꿰니 풍경 와우 찍고 먹고 하플 원더풀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모션에서 출산의 고통 나누기 위한 조선시대 남자들의 풍습에서 한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곤, 김득신 그리고 장승업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핀터레스트, 유토이미지, 그리고 캐티이미지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쿨 극장입니다. 다음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